이 유산균 시장이 커진 데 있어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어떤 그 연구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산균 시장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래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 유산균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제품이 나왔다가 또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제품들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광고를 보시고 사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낙산균이다. 그쵸? 또 다른 컨셉의 어떤 용어들이 나오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거부 반응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복잡해,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낙산균, 최근에 보올라디 유산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유산균에 비해서 좀 인지도가 좀 적으니까 이건 또 뭐야? 또 알아보려니까 또 귀찮죠. 그러다 보니 그냥 흘려 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유산균이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네, 그와 관련된 그런 이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시형 균주, 즉 건식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유산균, 비피도균 이런 균들로 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유산균 시장이 커진 데 있어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어떤 그 연구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산균 시장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산균 연구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굉장히 많아져서 이 제품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제품화됐다라기보다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의 어떤 한 분야가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있는 프로바이오틱은 사실 예전부터 우리가 먹어왔습니다. 메치니코프 해서 요구르트, 그렇죠? 많이 드셔보셨죠? 시중에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먹어오던 그런 식품들이고 또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어떤 그런 연구 분야가 굉장히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프로바이오틱 시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힘입어서 기존부터 우리가 먹어오던 그런 프로바이오틱 제품이 많아지고 시장이 커졌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유산균, 락토균, 비피도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우리 장에 살고 있다. 그리고 몰랐던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런 다양한 균주들이 사실 요즘 유익균으로서 우리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균들이 뭔가 제품화돼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설죠. 진짜 어색합니다.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유산균이 익숙하죠. 유산균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좋고 건강에 굉장히 이롭다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낙산균, 그렇죠? 보올라디 유산균 이런 것들은 좀 마이너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유산균만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유산균은 예전부터 우리가 발견이 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섭취를 해왔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한데 락토균 같은 경우는 배양을 하면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환경에서 온도랑 영양분만 공급이 되면은 굉장히 잘 자라는 균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한 그 균주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몸에 좋구나 해서 일찍 제품화돼서 우리가 여러 제품화된 것들을 섭취하게 된 거죠. 하지만 장에 있는 대부분의 유익균들은 현기성 균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사는 균주들입니다. 반대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 얘기는 이 균들이 실제로 이 산소가 있는 일반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 않다 보니까 발견을 늦게 한 거죠.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는 어떤 획기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장에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 뒤늦게
그렇죠. 유산균보다 뒤늦게 건강상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락토균을 비롯한 유산균은 우리 장에 굉장히 적은 비율로 살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는 훨씬 다양한 종류의 균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 배양이 잘 안 되니까. 그죠? 배양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최근에서야 유익균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새로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락토균, 뭐 비피더스균 이런 유산균에 비해서 앞으로 등장할, 그렇죠?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등장할 낯선, 그렇죠? 새롭게 느껴지는 균들이 훨씬 더 어떤 장 환경이 중요하고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수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산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익숙하고 유익균, 프로바이오틱 하면은 유산균 뭐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우리 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균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균들이 배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늦게, 그렇죠? 우리가 늦게 발견했을 뿐이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겠고요. 앞으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제품화돼서 나오는 뭐 신약이라든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에 들어있는 균들이 기존에 못 들어본 낯선 균들을 하더라도 락토균이 아니라 유산균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건강에, 뭐 비만에, 당뇨에, 다이어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균주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낙산균이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또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제품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그렇죠? 유산균이 너무 익숙하니까 요구르트, 그렇죠? 너무 익숙하니까 여기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 말고 새로 나온 균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건강하기 위해서 제품을 골라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유산균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균주들로 연구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품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